폐쇄 이후 방치되고 있는 도비도 휴양단지에 대해 당진시가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건데 농어촌공사는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충남도가 수소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건설과 수소드론 보급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산 12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실내 점핑 운동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강생들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천안 줌바댄스처럼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당진과 아산 등 충남도 내 9개 지구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됩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정주 환경 개선과 주거단지 조성 등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폐쇄 이후 방치되고 있는 당진 도비도 휴양단지에 대해 당진시가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에서 땅을 사들여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관리를 맡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2014년 안반 해수탕과 숙박시설 등 일부 시설이 폐쇄된 당진 도비도 휴양단지. 6년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이곳을 당진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성문과 송산산단과 연계한 수소중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부터 도비도 휴양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에 두 차례 협조 요청을 보냈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에 도비도 일원을 당진시에 매각을 해달라. 그러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그 지역을 에너지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된 지역으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고 매각을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별도의 답이 없고. 농어촌공사는 공모사업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휴양단지를 포함한 공사 소유 부지에 대한 설명회로 이달 안에 열립니다. 농어촌공사는 당진시가 매입 의사를 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할지 시에 매각을 할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상권 침체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휴양단지 상인들은 당진시의 매입 의사를 반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어촌공사가 수차례 민간 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대신 당진시가 매입 의사를 밝힌 이후 사업에 진전이 없다며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도대체가 그 시청에서 매각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매각도 안 해준다고 저렇게 하고 공모를 한다고 하고 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갖고 이 도비도를 빨리 매입을 해서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제출해줬으면 그게 참 좋겠습니다. 한때 지역 경제를 견인했던 도비도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활성화 방안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아산 12번째 코로나19 확진자 A씨가 실내 체육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8일 양성 판정을 받은 A씨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차례에 걸쳐 아산 용화동에 있는 점핑 운동시설을 이용했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 시설을 이용한 수강생과 강사 등은 45명으로 파악됐으며 검사 결과 42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나머지 3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10일 나올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합니다. 개발 예정지는 당진 2개 지구를 비롯해 아산과 공주 등 9곳으로 전체 3.86제곱킬로미터 부지에서 개발 공사가 시작됩니다. 공사 내용에는 정주 환경 개선과 주거단지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충남도는 사업이 시작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건설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수소가 미래 친환경 에너지로 주목받으면서 관련 산업도 뜨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수소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이용한 연료 전지와 충전소, 드론 등이 개발되면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충남도가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특구 지정에 나섰습니다. 당진과 홍성, 태안 등을 특구로 지정하고 앞으로 2년 동안 국비 등 228억 원을 투입해 수소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소는 석탄이나 석유와 달리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화석 연료를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관련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연구 개발에 제약이 있는데 충남이 특구로 지정되면 기업들의 활동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아직 수소산업은 태동 단계라고 볼 수 있어 관련 법규나 규제 등이 미비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등의 각종 제약이 먼저 해결되어야만 본산업이 더욱 활발하게 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정용과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전소 80곳을 건설합니다. 또 수소를 연료로 하는 드론 3,700여 대를 보급해 사람이 직접 하기 힘든 해안선 감시와 섬 지역 택배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24개 기업이 사업에 참여해 매출 1조 4천억 원, 고용 창출 6,700명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차별성, 또 특구 지정 시 경제적 효과와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집중 부각하는 데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반드시 우리 충남이 규제자의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남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 자유특구 지정은 현재 정부 심의를 2차례 통과한 뒤 마지막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최종 지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신문브리핑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을 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학생 인권 개선을 위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과 교권과 학부모 권리 침해, 동성애 조장과 정치적 악용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충남도 의회가 도민 목소리를 듣겠다며 8일 오후 2시 천안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은 공청회 내내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자신과 다른 주장을 펼치는 목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우선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영수 의원은 오늘날 인권은 인간의 본질적 가치라며 학생 개개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성장하기 위해선 조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찬성 측도 학생이 어리다는 이유로 인간 권리를 침해받아선 안 된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특히 조례 제정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충남 교육 변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대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준권 교총대변인은 학생 인권 보장은 조례보다 헌장 형태가 바람직하다며 구성원 간 자율적인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범 천안시 학교 운영위원장은 의견 수렴 기간이 너무 짧았다. 충분히 논의됐어야 했다면서도 학생 권리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는 조례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청회는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5시쯤 끝났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19일 조례안을 심의하고 320일의 회기안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지난달 28일 김영수 의원 포함 19명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학생 자유권, 평등권, 참여권, 교육복지권 보장을 위한 52개 조항이 담겼습니다. 학생 인권 옹호 관제 도입과 심의기구를 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에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 시간. 오늘은 태안에서 있었던 사고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데요.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적색불에도 멈추지 않은 채 직진하려고 속도를 높이다 일으킨 사고인데요. 겨우 1, 2분 일찍 가려고 신호 위반을 하는 것은 본인은 물론 다른 이들의 생명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버스가 지나가자마자 각각 진행 중인 2대의 차량이 충돌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사고였는데요. 교차로 전면 신호 시 주의 의무를 무시한 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면 신호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계속해서 교차로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고 영상 함께 보시죠. 지난 3월 공주의 한 교차로 블랙박스 차량이 황색 전면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에 진입하는데요.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4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는데요. 전면 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 통과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영상에서와 같은 황색 전면 신호 시에는 서행하면서 좌우를 확인하고 통행해야 합니다. 적색 전면 신호라면 반드시 일시정지한 다음 좌우를 살핀 후 통행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유 승경이었습니다. 충남도의회가 10일부터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를 열고 의사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남도와 교육청의 2019년 회계연도를 결산하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안건 46개를 심의합니다. 1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 도정질문에는 의원 21명이 참여해 내포신도시 발전 문제와 폐교 활용 실태 등 현안 49건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후반기 의장 등을 선출하는 원구성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임시회에서 확정됩니다.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는 충남에너지센터가 8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내포신도시 전문 건설회관에 들어선 충남에너지센터는 2050년까지 도내 석탄 화력 발전 비중 0%, 재생에너지 비중 47.5% 달성을 목표로 에너지 관련 정책을 추진합니다. 주요 업무는 석탄에너지 사용을 자제하는 여론 조성과 태양광 보급, 연료전지 사업 등입니다. 충남도 내 공동주택 근로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충남도는 아파트 경비원과 환경미화원 등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심리 상태와 주민 갑질 여부, 근무 여건 등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상담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 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치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아파트 입주자들과 근로자들이 서로 돕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방침입니다. 일자리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충남 일자리진흥원이 9일 문을 열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충남 일자리진흥원은 일자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구직자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주요 업무는 청년 일자리 소개와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충남 지역 인재 양성 등입니다. 또 경력 단절 여성 지원과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 산업 현황 조사 분석 등 업무도 추진됩니다. 충남교육청 연구정보원이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단위학교 진학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단위학교 진학 컨설팅은 대입 전형 평가 항목인 선택교육과정과 생활기록부 등 4개 분야를 다룹니다. 컨설팅은 충남 진학교육지원단이 담당하며 지난 4일 서산 서령고를 시작으로 일반고 12곳에서 차례로 진행됩니다. 단위학교 진학 컨설팅은 충남교육청만의 특화 프로그램으로 입시에 좋은 결과를 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고교 내신 성적에 포함되는 봉사활동 점수 산출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교육청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생 안전을 고려해 기존보다 20시간 줄어든 40시간 12점 만점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산출 방식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입학 전형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당진 시내로 진입하는 국도 32호선 구간에 무인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구간 무인 단속 카메라 운영 구간은 시곡교부터 한국농어촌공사 앞까지 2.2km입니다. 당진시와 충남지방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17일부터 단속을 시행합니다. 국도 32호선의 평균 교통량은 평일 2만 7천여 대로 최근 5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 사망 사고가 7건 발생한 바 있습니다. 홍성 서부면 앞바다 갯벌에서 고립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이 구조됐습니다. A씨 등은 8일 밤 10시 30분쯤 어패류를 잡기 위해 갯벌에 들어갔다가 물이 차오르자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해경은 육지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이들을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해경은 바닷가에서 단독 활동을 피하고 물이 들어오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산시가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검정날개 버섯파리 방역에 나섰습니다. 시 보건소는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등 검정날개 버섯파리의 주요 서식지를 대상으로 일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검정날개 버섯파리는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는 농업해충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방충망이나 창문틀에 기피제를 뿌리면 됩니다. 당진시가 초중고등학생 가정에 3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합니다. 이번 사업은 미등교 개학으로 판로가 막힌 농가를 돕고 각 가정의 식품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지원 품목은 당진산 쌀과 감자, 양파 등 급식에 오르는 농산물로 수매가 끝난 이후 학생 가정에 택배로 배송됩니다. 예산군 농업기술센터가 동부지역 4개면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돌발 해충 방제를 추진합니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다목적 방제 차량을 활용할 예정으로 방제는 사전 신청한 읍면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갈색날개 매미충 등 돌발 해충은 과수의 수액을 빨아먹어 과일의 상품성을 훼손시킵니다. 태안군이 태안읍 구터미널과 안면 읍사무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9곳에 미세먼지 알림이를 설치했습니다. 미세먼지 알림이는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공기질의 좋고 나쁨을 색깔로 알려주는 기기인데요. 군은 미세먼지 알림이 설치로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신속한 대응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은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겠는데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 나쁨, 오후에는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수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당진과 태안, 청양이 18도, 서산, 홍성은 19도, 예산 20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태안 29도, 당진, 서산이 30도, 홍성, 예산, 청양은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수요일 충남 지역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빨래는 잘 마르겠고요. 세차하실 땐 외부만 간단히 닦아내는 게 좋겠습니다. 낮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냉방 없이는 견디기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온열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구름이 많거나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많은 한 주가 되겠습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비가 내리는 주말에는 다소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수요일 서해 중부 해상 오전에 맑다가 오후엔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 해상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m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남부는 0.5m에서 1.5m까지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